빰빠밤. 재우야 어서와. 할아버지 또 동화 읽어줄게. 자, 오늘 산할배 동화 23번째. 제목은 웃음 노래. 글, 편집, 낭독 모두 구민성. 여기 사진에 보니까 새가 한 마리 있지. 오늘은 주인공이 새인데 뒤에 이제 넘어가면은 본문에 들어가면은 새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다른 새가 나와. 한 가지만 하면은 좀 지루하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새가 나오니까 새 그림 봐가면서 같이 들어보자.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요. 단편동화 웃음 노래 1. 겨울 새벽은 늘 춥지만 오늘은 특히 더 추워요.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니까요. 아줌마는 새벽에 출근하며 병원 입구에서 작은 새를 보았어요. 그 새는 동백나무 밑에서 잔뜩 웅크린 채 아줌마를 보고 있었어요. 불쌍한 눈빛으로요. 어머, 얘 좀 봐. 너무 추워 보이네. 어쩌지? 아줌마가 혼잣말을 했어요. 네, 아줌마, 정말 추워요. 작은 새가 몸을 부르르 떨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말을 하네? 세상에. 네, 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줌마하고만 말해요. 왜 내하고만 하니? 아줌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싫어요. 그래서 예쁘고 착한 아줌마를 찜했어요. 정말? 고맙구나. 일단 들어와. 추우니까. 아줌마는 작은 새가 들어오도록 회전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작은 새는 포로로 날아서 아줌마와 함께 들어왔어요. 병원 안에는 무척 따뜻했어요. 아줌마, 고마워요. 작은 새는 머리를 까딱하면서 인사했어요. 그래,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아줌마는 작은 새를 청소함 위에 올려놓고 비스킷과 우유를 챙겨 주었어요. 예, 우선 이거라도 좀 먹어. 네, 아줌마, 고마워요. 작은 새는 예쁘게 인사하더니 비스킷을 콕콕 쪼아 먹었어요. 우유를 먹느라 고개를 뒤로 젖힐 때는 정말 귀여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웃던 아줌마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어쩐지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조금 후에는 남쪽의 통유리로 돋아온 햇살이 들어왔어요. 햇살을 받은 작은 새는 참 예뻤어요. 빨간 머리에 노란 몸통과 파란 꼬리를 가졌어요. 머리에서 꼬리까지는 달랑 10cm도 안 될 거예요. 아줌마는 작은 새에게 얼른 이름을 지어줬어요. 빨로파. 이름 어떠니? 네, 아줌마, 고마워요. 빨로파는 아줌마에게 예쁘게 인사했어요. 2.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어두워 보여요. 의사 선생님들은 표정이 늘 굳어 있고 간호사들은 너무나 바빠요. 환자들은 힘이 없고 가족들은 피곤해 보였어요. 지금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은 더 우울해져요. 겨울인데도 웬 비가 이리 자주 오는지 몰라요. 빨로파는 날씨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좀 심심해진 빨로파는 복도 끝 스피커 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는 앙증맞은 부리로 스피커를 톡톡 쳤어요. 아, 그런데
스피커에서 갑자기 맑은 피아노 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동요가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입꼬리를 올리면 기쁨도 올라가요. 일단 웃어보면 좋은 일이 생겨요. 세상은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되니까요. 노래는 몇 번이나 되풀이 되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노랫말과 멜로디가 쉬워서 사람들은 금방 익숙해졌어요. 알로파는 2층의 복도와 식당, 화장실까지 날아다니면서 스피커마다 톡톡 쳤어요. 나중에는 병원 전체에 동료가 물결처럼 번졌어요.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누군가 그 노래를 웃음 노래라고 이름 지었어요. 잠깐 요 사진 봐봐. 이 새가 굉장히 열심히 날아다닌다. 날갯짓 하는 거, 그지? 하지만 아줌마는 걱정이 참 많았어요. 남편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기에 외아들 형규만 바라보고 살았지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형규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어쩌노.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망갔기 때문에 정말 큰일이에요. 아, 뺑소니다, 뺑소니. 비싼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줌마는 새벽부터 오전에는 병원 청소를 했어요. 또 정오에 퇴근하여 밤늦게까지 다른 식당에서 일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일하니까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슬프고 힘들고 걱정도 많으니 표정이 밝을 수가 없지요. 아줌마는 온종일 다른 사람과 말을 하지 않았어요. 딱히 할 말도 없고 그럴 기분도 아니거든요. 입꼬리는 늘 처져 있었지요. 그런데 웃음 노래를 자꾸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주 조금씩이지만 좋은 변화인 것은 틀림없어요.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양쪽 입 끝을 위로 살짝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의 구름이 조금 그치는 느낌이에요. 참 이상하죠?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엷은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걸레질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앞에 있으면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조금만 비켜주시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죄송해요 하면서 얼른 비켜주었어요.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비켜줄 때까지 기다렸는데 말이죠. 아줌마는 매일 조금씩 변했어요. 식당에서 손님이 남긴 밥을 가져와서 알로파에게 주었어요. 채소도 아주 잘게 썰어서 소꿉놀이처럼 차렸지 뭐예요. 알로파는 하나도 남김없이 잘 먹었고요. 3. 암병동에는 분위기가 더 어두워요. 환자들은 통증이 심하고 가족들의 걱정도 더 많아요. 203호실 할머니는 신장병과 대장암까지 겹쳐서 고생하시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식사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웃음이 없고 한숨과 앓는 소리만 입에 달렸어요. 하지만 어제부터는 웃음 노래를 웅얼웅얼 따라 불렀어요. 요 사진이 새 참 예쁘다. 딱 그 할머니 손에 잡고 있는 것 같다, 그지? 입꼬리를 올리면 기쁨도 올라가요. 일단 웃어보면 좋은 일이 생겨요.
세상은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되니까요.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입에서는 한숨과 앓는 소리가 안 나와요. 가족들도 함께 기쁨을 느꼈어요. 다른 환자들도 많이 밝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공무원이 시찰을 나왔어요. 이 음악 어디서 나와요? 공무원의 물음에 병원장이 대답했어요. 네, 저쪽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웃음 노래 됐어요. 어디서 나오든 상관없고 당장 끄세요. 공무원은 병원장의 말을 끊으면서 냉정하게 지시했어요. 왜요? 모두들 좋아하는데요. 병원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따지듯이 말했어요. 야, 이 사진에 흰머리 독수리, 와, 무섭게 생겼다, 그죠? 시찰 나온 공무원이 이런 모양이다. 안 돼요. 이런 음악이 흐르면 의사와 직원들의 긴장이 풀려요. 그러면 업무에 실수가 생기게 되니까요. 공무원의 강력한 지시로 직원들이 음악을 끄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병원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병원 분위기는 대번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병원장에게 웃음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어요. 환자와 가족들도 입을 모아 병원장에게 부탁했어요. 하지만 병원장은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자기로서도 어쩔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어요. 이튿날 203호실 할머니가 전화로 사위를 불렀어요. 여보게, 자네가 어떻게 좀 해보게. 웃음 노래가 없으니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구먼. 나도 그렇고 말일세. 할머니의 사위는 정부의 아주 높은 공무원이래요. 그는 어제 병원을 시찰했던 그 공무원에게 전화했어요. 병원에는 다시 웃음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좋아하며 따라 불렀어요. 평소에 짜증을 많이 부리던 308호실 할아버지도 중얼중얼 따라 불렀어요. 입꼬리를 올리면 기쁨도 올라가요. 일단 웃어보면 좋은 일이 생겨요. 세상은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되니까요. 환자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직원들도 웃으면서 일했어요. 병원에는 생동감이 넘치고 모두 친절해졌어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카카오톡에 올리고 알로파의 사진도 여러 장 올렸어요. 다른 병원에서도 소식을 듣고 대학병원에 견학을 왔어요. 그리고 알로파를 빌려달라는 부탁까지 했어요. 알로파는 그날부터 엄청 바빠졌어요. 구급차를 타고 옮겨다니면서 다른 병원의 스피커도 톡톡 쳤으니까요. 그런데 큰일이 생겼어요. 오늘 오전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황조롱이가 따라 들어왔어요. 황조롱이는 들쥐, 다람쥐는 물론이며 다른 새도 잡아먹는 아주 난폭한 녀석이에요. 이 사진 봐봐. 야, 눈 봐봐. 겁나지. 이 사나운 악당이 알로파를 잡아먹으려고 병원 안으로 침범했지 뭐예요. 황조롱이는 날카로운 부리로 알로파의 한쪽 어깨를 쪼았어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알로파는 바닥거리면서 소리쳤어요. 난 며칠 굶어서
배가 너무 고프거든. 미안하지만 널 먹어야겠어.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황조롱이는 송곳보다 날카로운 발가락으로 빨로파의 목을 움켜쥐려고 했어요. 아,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때 빨로파의 비명을 듣고 아줌마가 달려왔어요. 아줌마는 빗자루로 황조롱이를 퍽 쳤어요. 저리 비켜, 이 녀석아. 황조롱이는 날아올랐어요. 그 틈에 아줌마는 빨로파를 양손으로 감쌌어요. 직원들이 빗자루와 대걸레를 들고 공격하자 황조롱이는 밖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줌마와 사람들은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아줌마에게 엄지척을 하며 좋아했어요. 불쌍한 빨로파는 날갯죽지에 피가 조금 맺혔어요. 아, 어깨가 너무 아파요. 빨로파는 물린 자리가 아프고 너무 겁이 나서 울었어요. 아이고 답답하다 어쩌고. 그래, 울지 말고 조금만 참아. 얼른 치료해 줄게. 아줌마는 예쁜 간호사 언니에게 부탁해서 빨로파를 치료했어요. 다음 날 빨로파는 힘을 되찾아서 복도와 휴게실의 스피커를 톡톡 쳤어요. 이제 아줌마도 아주 밝아졌어요. 병원에서 잘 배려하여 정규직으로 바꾸어 주니 안정감도 생겼어요. 오전에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빨로파와 다른 병원에 갔어요. 빨로파는 아줌마의 어깨에 앉아야만 구급차를 타니까 다른 직원은 데려갈 수가 없어요. 이제 아줌마는 오후에 식당에서 일하지 않고 퇴근도 일찍 하니까 훨씬 수월해졌어요. 빨로파도 매일 아줌마의 어깨에 앉아 출퇴근하면서 함께 살아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뺑소니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했대요. 그는 음주운전이라 도망쳤지만 사실은 큰 부자였어요. 아줌마는 형규의 치료비와 위로금까지 넉넉하게 받아서 돈 걱정도 벗어났어요. 형규도 곧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좋아졌어요. 그래 형규는 골판지로 빨로파의 집도 만들었어요. 색종이까지 예쁘게 붙이고요. 아줌마와 형규는 매일매일 웃음 노래를 들으며 좋아했어요. 203호실 할머니도 놀랍도록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입에서는 한숨과 앓는 소리가 없어지고 웃음소리만 계속 나왔어요. 참 잘됐다, 그죠? 다른 환자들도 웃음 노래를 부르며 환하게 웃어요. 오늘도 병원에는 밝은 햇살이 가득하네요. 끝! 어때? 재우야, 재밌나?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자.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바이바이.